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입니다. 조지아 애틀랜타 뷰티협회는 지난 18일 노크로스 한인회관에서 정기총회와 송년회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1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조지아 애틀랜타 뷰티협회는 지난 18일 송년 모임 2016 뷰티의 밤 행사를 2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뷰티협회 김일홍 회장은 올 한 해 뷰티업계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열심히 노력해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뷰티 서플라이 멤버들은 올 한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격언에 If there is no wind, love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이제는 옛날처럼 순풍을 타고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면은 또 언젠가는 또 순풍이 불어와서 또 저희 비즈니스가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 백이성 한인회장, 레리 존슨 디케 커미셔너, 마이크 글랜튼 조지아 하원 의원, 남명우 주 애틀랜타 경제영사가 총영사를 대신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뷰티협회는 지난 수십 년간 동포사회에 번듯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의 성장을 위해서도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범적인 경제단체입니다. 특히 매년 뷰티 트레이드 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행사들을 통해 뷰티협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협회는 올해 장학기금 예산을 더 늘려 총 11명에게 각각 1,000불씩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수상 명단에는 김혜은 양, 문수아, 바비박, 브라이언 신, 애슐리 고, 이유진, 타일러 파커, 시니 다벤포트, 에린 볼든, 앤소니 앤더슨, 머라이어 크라우더 양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수상자 명단 중 타일러 파커 군은 고등학교 때 시력을 잃었지만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는 모범 학생이라는 면을 높이 평가받아 선발돼 시상식장에서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곽일영 동남부 모발협회 회장, 노아, 메트로시티, 제일은행, 김낙준 변호사, 구금서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정상욱 뷰티협회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현 회장인 김일홍 회장의 임기를 올해로 마치고 새 회장을 추대하기 위해 그동안 후보 등록 접수를 받아왔으나 지원자가 없다가 현 이사장인 정상욱 이사장의 단독 후보 등록 과정을 거쳤으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현 집행부 측은 뷰티협회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내년 3월의 뷰티 트레이드 쇼를 위해서라도 12월 남은 기간 안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차기 이사회와 집행부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어제 조지아주 선거인단 16명 모두가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에 투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조지아주 선거인단 16명 전원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마이크 펜스에게 각각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투표했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 지지자들은 선거인의 표 변경이 허락되는 미국 15개 주를 대상으로 트럼프 당선인 대신 클린턴의 표를 행사할 것을 독촉해왔습니다. 조지아주도 이와 같은 15개 주에 포함됩니다. 어제 조지아주 선거인단이 의사당에 모여 투표를 하는 동안 클린턴 지지자들은 의회 밖에 모여 시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월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51%의 직접 선거 득표율로 당선돼 16명의 선거인단 표를 확보했었습니다. 선거 당일 트럼프 당선인은 306개의 선거인단 표를,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232표를 얻었습니다. 실제 미국 전역에서 배신표를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선거인도 간혹 있었지만 적어도 37명의 트럼프 선거인이 반대표를 행사해야만 선거인단 표결이 하원 의회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AP통신이
트럼프 당선 확정을 위한 확보 선거인 수가 270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하면서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애틀란타 문학회는 지난 17일 저녁 둘루스 소재 한 식당에서 12월 원래회와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김연경 기자가 전합니다. 애틀란타 문학회는 지난주 토요일 가진 정기총회에서 안신영 현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제1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성공적으로 주최해 문학회 발전에 기여한 안 회장은 2018년 12월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됐습니다. 안 회장은 문학회가 여태 해왔던 것을 그대로 추진하고 회원수도 늘려갈 것이라며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한 애틀란타 문학상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변해야 되겠다 그럴까 또 희망사항이라 그럴까 먼저 회원 수를 좀 적극적으로 늘려볼까 해요. 우리 글을 사랑하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희비애락 삶의 희비애락 같은 거를 글을 통해서 그 글을 읽는 분들한테 마음의 위안도 줄 수 있고 호응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문학회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날 모임에는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제1회 애틀란타 문학상에서 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정영 씨가 신입 회원으로 가입해 회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문학회는 1989년 한돌 문학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한인사회 최초의 문학단체로 매년 애틀란타 시문학지를 출간하고 있으며 올 2016년부터는 애틀란타 문학상도 공모해 애틀란타 신인 문인들의 등단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지난 11월 조지아주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5.3%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노동국은 상승 원인으로 늘어난 구직자 수를 꼽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1월 조지아주 실업률은 5.3%였습니다. 이는 전월인 10월의 5.2%에 비하면 소폭 상승한 것입니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지는 이와 같은 실업률 상승세는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두 가지 모두로 풀이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지난 수년간 조지아주에서 일자리 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수천 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취업 가능성 호전에 희망을 품고 취업 전선에 몰려든 것입니다. 한편 안 좋은 소식은 이들이 모두 취업에 성공하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조지아주의 공식 실업자 집계는 26만 4,098명으로 불황 이후 일자리 대란 때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이지만 아직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11월 한 달 동안 조지아주에서는 9,900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됐으며 지난 1년 동안 생성된 신규 일자리 수는 거의 10만 개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실업률인 5.5%에 비해 실업률이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은 노동시장의 개선 여부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불경기 이후 조지아주는 지난 7년간 꾸준히 일자리 수를 늘려왔습니다. 불황기 이후 가장 심했을 당시 조지아주의 실업률은 10.5%였던 반면 불경기 이전의 실업률은 5% 미만이었습니다. 2000년 11월에는 역대 가장 낮은 3.4%의 실업률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의 실업률은 미국 전체 평균인 4.6%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2007년부터 이와 같은 추세를 유지해왔습니다. 분야별로 볼 때 조지아주 전체에서 가장 탄탄한 업계는 전문 서비스업과 경영 서비스업계로 이 두 분야에서만 8,200개의 일자리가 신규 생성됐습니다. 제조업도 일자리 3,000개를 추가하며 확대 기미를 보였고 교육과 보건 서비스 분야에서는 2,000개, 정부기관은 1,800개, 건설업은 1,400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반면 무역, 교통, 창고 보관업에서는 일자리 4,600개가 감소했습니다.
이 분야에는 소매업과 물류업도 포함돼 있어 연말 신규 채용이 대폭 늘어나야 함에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연말 채용과 지출이 아직도 미약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보 서비스업에서는 IT 기업 성장과 IT 인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1,400개가 감소했습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노숙자 선교단체 디딤돌 선교회가 청소년 단기 선교 준비와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 18일 둘루스 소재 애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디딤돌 선교회는 한인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안 장로교회와 새날 장로교회, 존스크릭 한인교회, 그리고 애틀란타 연합교회에서 참석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청년부 담당인 박형일 목사로 지난 디딤돌 선교회의 노숙자 재활과 영성훈련에서 봉사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일 목사는 한국에서 총신대학교와 동대학원을 마치고 현재 워싱턴에 있는 중앙장로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 사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미나는 노숙자 선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국내 단기 선교의 준비와 방법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홈리스 리트릿을 애틀란타에서 지역에서 리트릿에 같이 인발하시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리를 저희가 놔드릴 수 있다면 또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나누는 정도로 저희가 같이 좀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시대에는 저희 지금 2세대 저희 세대 조금 더 낮은 우리 20살 18, 20, 24 이쪽 세대는요 이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렇게 머리가 발달된 세대인데 실제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또 스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많은 변화들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디딤돌 선교회 측은 그동안 14차례에 걸쳐서 노숙자 재활과 영성훈련을 인도하며 매번 노숙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변화되는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송요셉 목사는 젊은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선교를 통해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가능성을 생각했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부터 애틀란타를 방문한 일행 중 한 명인 한 학생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여기 2016년 겨울 아틀란타 선교 팀장 맡은 홍수빈이라고 하고 지금 선교팀은 13명으로 꾸려져 있고요. 저희가 노방전도 그리고 노숙자 수양회 3박 4일 동안 노숙자 수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려 이렇게 왔어요. 아틀란타 처음 온 거는 작년 여름, 요번 여름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겨울에 온 거예요. 한편 워싱턴에서 방문한 박 목사 일행은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15차 훈련을 인도하고 있으며 8일간의 단기 선교를 애틀란타에서 갖게 됩니다. ARK 뉴스 김현경입니다. 최근 오펙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 감산으로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연말 휘발유 가격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재산 소식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애틀란타 지역 휘발유 가격이 소폭 상승하다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 유가시장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약 일주일 전 3센트가 올랐다가 주말에는 변동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AAA 대변인인 마크 젠킨스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조지아주와 테네시주도 이번 주에는 상승세를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조지아주에서는 연말 휘발유 가격이 지난 2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성탄절에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달러로 플로리다주의 경우 2달러 1센트, 조지아주는 1달러 92센트, 테네시주에서는 1달러 77센트였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게 될 경우 겨울철에 휘발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유소 가격은 다시 하락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을 기준으로 게스버디닷컴에 따르면 귀내 지역 대부분의 주유소 가격은 일반 무연 휘발유 1갤론당 2달러 10센트였습니다. 지난주 원유 시장은 잠시 가격이 폭락했었는데 이는 지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달러의 강세 때문이었습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오펙과 비회원국의 원유 생산 감산 결정에 따라 하루 생산량이 약 180만 배럴 정도 줄어들었지만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오펙 회원국들이 이와 같은 생산 감산 수준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였습니다.